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면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투자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농본부 정남출 TV입니다. 감사합니다. 1108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359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3억 날린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올바른 투자법이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화입니다. 코스피는 3219.59 상승 0.35, 코스닥도 818.60 상승 0.89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반도체와 또 죄송합니다. 방산 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뉴욕 선물은 다우 0.48 하락, 나스닥 0.31 상승, S&P 500 0.18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주간 동아의 보도문, 주식으로 3억 날린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올바른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박종석 전문의, 주식 때문에 직업적 기능에 문제 생기면 주식 중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저도 주식 중독에 빠졌을 때는 내 이성이 무너졌음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2016년 12월 주식 계좌에서 마이너스 79%라는 수치를 본 순간을 명확히 기억해요.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악몽으로 꾸는데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박종석 연세 범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8월 27일 기자와 만나 주식 중독에 빠졌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장은 2011년 여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해 8월 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 50% 수익률을 달성하곤 나는 투자의 귀재다라고 생각했다. 꼭 저와 같습니다. 주식 중독으로 병원 지가하고 대인관계 악화. 2011년 12월 15일 전 재산이 5천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을 빌린 3천만 원을 현대차,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것이 문제였다. 이틀 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코스피는 빠르게 떨어졌고 박 원장이 이틀 만에 1,200만 원을 날렸다. 패닉셀링, 공황 매도 후 그해 12월 20일 남은 돈은 6,800만 원을 SK이노베이션을 내 넣었다. 다음날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3년 1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주당 19만 원에 산 SK이노베이션이 8만 원에 됐다. 8천만 원을 시작한 주식 계좌에 2,500만 원이 남았을 때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 손목을 자르겠다 결심하고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 2013년 8월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주당 7만 원에 팔았던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3만 원으로 폭등했다. 자처가 된 박 원장은 2015년 9월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4년 동안 모은 적금과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해 마이너스 통장을 빌린 1억 원까지 총 3억 원을 삼성 메디슨, 대한항공, CTC 바이오에 붓는다. 2016년 1월 박 원장의 주식 계좌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반토막이 났다. 이후 매달 월급으로
1,000만 원씩을 더 투입해 선물 옵션, 레버리지, 급등주 투자를 했다. 2016년 12월 주식 계좌에는 8,400만 원이 남아있었다. 다니던 전북 전주병원에서는 공고 사직을 당했다. 이랬던 박 원장이 현재는 그간 잃었던 손실을 회복하고 주식 투자를 연 6% 내외의 수익을 내고 있다. 박 원장에게 주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정신 건강을 지키며 투자하는 법을 물었다. 무엇을 주식 중독으로 하나? 주식으로 대인 관계가 나빠지거나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 중독이다. 내가 주식 중독에 빠졌을 때는 매일 늦게 출근했다. 오전 9시부터 주식 차트를 봐야 하니 8시 55분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9시 분까지 주식을 보다가 지각한 것이다. 근태가 나쁘다 보니 직장 동료들과의 대인관계도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 공고 사직한 뒤 주식 중독을 극복하고자 무엇을 했나? 카카오톡을 포함해 모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탈퇴하고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1년 동안 책만 봤다. 줄넘기도 열심히 했다. 목표는 줄넘기 5개에서 10개로 10개에서 15개로 조금씩 높여갔다. 당시 목표를 언젠가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 강남구 청담동에 병원을 차리겠다로 잡았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주식 중독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주변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었나? 내가 언젠가는 주식 중독을 극복하고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믿어준 사람이 셋이 있다. 여자친구와 중학교 동창, 경기 판교 사는 아는 형이다. 이 셋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정말 많다. 주식 애플리케이션 앱에 접속하면 급등주 순위가 주르륵 나온다. 이걸 보면 인생 역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두엽을 때리고 편도체를 마비시킨다. 그럴 때마다 이 3명이 나에게 갖는 믿음을 떠올렸다. 1년 동안 묻어뒀던 주식 계좌 3배로 불어 주식 중독에 빠진 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 지금 괜찮아라고 감정을 물어봐야 한다. 괜찮아? 지금 괜찮아? 라고 감정을 물어봐야 한다. 그럼 안 괜찮다고 답할 것이다. 그게 중독 치료의 시작이다. 가족이 주식 중독에 빠져 돈을 잃은 모습을 보면 화가 나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중독에 빠진 사람을 더 위험한 투자로 이끌 수 있다. 내가 성공해서 보여줄게라는 생각으로 더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주식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당신 혼자서 초조해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 2018년 2월 다시 주식 계좌를 확인했다고? 여자친구가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널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주식을 정리해 경기지역 아파트를 사려고 주식 계좌를 확인했다. 2016년 12월 주식 계좌 남아있던 8,400만 원이 2억 5천만 원으로 불어 있었다. 나는 당시 경기 변두리에 집을 사고 싶지 않았다. 강남에 있는 집을 사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가 지금 경기 외곽에 있는 집을 살 돈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사서 단계적으로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했다. 강남 아파트가 아니면 아무데도 안 산다고 다짐했던 나의 가짜 자존감을 지려간 것이다. 2020년 3월 주식 계좌를 다시 개설했다.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내가 얼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얼마나 묻어넣을 수 있는지를 알았다. 사람들은 주식 차트를 보면 사고 팔 때를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고 파는 적기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4월 2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돈은 잃어버리면
수업료로 생각했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직접 개발한 주식 중독 자가진단표의 손실 금액의 본전을 빨리 되찾기 위해 강박적으로 집착한다는 항목이 있다. 어떤 게 강박적인가가? 박종석 정신건강과 전문의가 개발한 주식 중독 자기 진단표 1. 주식 투자를 하느라 직장에서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2. 주식을 함으로써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3.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4. 손실 금액의 본전을 빨리 되찾기 위해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5. 주식 투자 목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6. 선물 옵션이나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7. 꼭 필요한 돈, 학비, 생활비, 대출 상환금 등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8. 단타 매매를 주로 하고 변동성이 큰 고위험 종목을 골라 투자한다. 9.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며 상한가 종목 따라잡기를 해본 적이 있다. 10. 주식을 위해 신용이나 미수 거래 등 돈을 빌린 적이 있다. 11.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생겼다. 12. 업무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주식창을 확인한다. 13.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하루 만에 다시 깐다. 이를 여러 번 반복한다. 14.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 주말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게 주식 중독자랍니다. 마이너스 79%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왔다. 이 정도면 손실 금액을 꽤 회복하는 것이다. 전 고점 등을 근거로 더는 주가가 오를 것 같지 않다면 해당 주식을 팔고 더 좋은 주식으로 옮겨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실이 0%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강박이다. 과거 자신에게 손실을 안겨준 주식은 앞으로도 절대 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강박이다. 지난해 안 좋았던 주식이 올해는 좋다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 중독 자가진단표에 선물 옵션이나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항목도 있다. 요즘 2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굉장히 흔한데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싶다. 레버리지 투자는 3배 오를 수도 있지만 3배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대부분 긍정 편향에 빠져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주식 중독 빠진 지인 비난하면 역효과. 가계부옆에 일기를 같이 쓸 것을 추천한다고 내가 현재 투자하기에 안정적인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가계부에 매일 주식 매매 내역을 적고 옆에 해당 매매를 할 때 느낀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으로 이 주식을 샀고 산 후에 뭔가 불안하거나 겁이 났는지 등을 적으면 된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동그라미를, 부정적인 감정에는 X를, 애매한 감정에는 세모를 표시한다. 최근 2-3개월 동안 가계부와 일기에 X나 세모보다 동그라미가 많다면 투자할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했나? 상장지수 펀드 ETF만 투자하겠다. 자, 똑같습니다. 금 ETF, 브라질 채권 혼합 ETF 등 20개 넘는 ETF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보다
적금보다만 많이 벌자는 게 목표다. 이렇게 투자하면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식 투자 큰 손실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본인의 불안이 자신의 나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성공할 거라 믿는다. 성공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0.1%씩 나아지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란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정신의학 의사가 전문의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 중도에 걸려서 회사를 권고사직당하고 또 회사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1년 동안 책만 보고 또 몇 번 실수를 반복하다가 이제 정석 기본 원칙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서늘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꼭 주식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 기본 원칙에 투자합시다. 주식 투자는 철학입니다. 깊이 서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만은 대박을 쫓으면 쪽발 찹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거북처럼 누림보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유 자금으로 한 주 두 주 꾸준히 좋은 ETF 사 모으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장수가 재앙이 되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숨 쉬는 일 외에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며 장수했으나 이제 자녀들이 부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인들이 더 오래 사니까 부인들의 노후까지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하신 분들은 결코 워렌 버핏의 원칙, 첫째 원칙,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 첫 원칙을 잊지 않는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결코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연구해서 좋은 펀드에 분산 투자해서 모두가 수익도 올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인생을 살아갑시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